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볼 때 단점만 더 먼저 보이고 장점은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심지어 사람들은 몰래 사람들의 단점만 얘기하면서 뒷담화하기 바쁘고 장점을 찾으면 몰래 깎아내리고 질투하기만 하기도 해요. 우리가 서로 장점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준다면 관계도 더 단단해지고 장점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타로 카드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장점을 생각하는지, 또 어떤 장점들을 몰래 질투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점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장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초록분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안에서 좀 안정적인 이미지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온 카드들이 보면 여러분이 좀 윗사람이랑 아랫사람 사이에서 연결을 잘해주는, 또 기존의 관계 안에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좀 접착제 같은 역할 도맡아 하시는 편으로 보이는데요. 종이랑 종이를 붙일 때 풀로 붙이면 잘 붙긴 하지만 그 겉에 테이프로 한 번 더 붙여주면 확실히 더 붙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 테이프 역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 생각해보면 초록분들의 성향도 조금 꼼꼼하시고 또 마무리가 깔끔하시고 맡겨진 일이다 그러면 끝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어떤 일을 하고 방을 나가시면서도 뒤를 한 번 더 돌아보시는 분들, 혹시 내가 놓친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옷을 사러 매장에 갔는데 이제 옷을 입어보려고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이 많잖아요. 탈의실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뭐 놓고 가는 물건은 없는지, 또 다음 사람 사용할 때 내가 너무 엉망으로 만든 건 아닌지 약간 한번 이렇게 쓱 돌아보고 나가시는 좀 그런 이미지도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초록분들 생각했을 때는 좀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좀 이런 이미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좀 일을 맡기면 이제 알아서 잘한다, 좀 센스가 있다, 이런 느낌도 받을 거거든요. 이런 카드들의 조합이 나왔다는 거는 윗사람이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에요. 좀 아끼고 싶은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 좀 이런 인상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좀 윗어른들이 예뻐하고 아끼는 스타일이실 거로 보이거든요. 특히 좀 큰 조직에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좀 조직적으로 일을 배우고, 또 누가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한테 친절하게 알려주고 좀 그런 면들이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좀 그래서 좀 큰 물에서 놀아야 빛이 더 나게 되는 것 같아요. 배운 걸 잘 정리해서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근데 만약에 너무 조직이 작아서 아랫사람이 안 들어오고 또 계속 여러분이 막내로 있으면 여러분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아직 여러분이 발휘를 잘 못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좀 큰 물에서 노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카드들은 다 기존 관계에서 단단함이 있다, 잘하는 분야 안에서 진짜 여유롭고 편안함을 느낀다, 도전하는 거는 근데 현재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좀 더 큰 쪽,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면 좀 더 강하게 동력을 받으실 거고 여러분 능력을 더 잘 쓰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히 동료들이 여러분을 좀 질투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같은 경쟁자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뭔가 자기보다 편안해 보이고요.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윗사람들이 또 여러분을 아끼다 보니까 또 혹은 특정한 고객이나 뭔가 거래처 사람, 선생님, 뭐 외부 사람, 여러분의 인상이나 매력에 끌려서 이제 바깥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더 편하게 대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이 동료 입장에서는 경쟁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 초록에게는 사람들이 좀 더 관대하게 대하지? 좀 이런 시샘을 받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 있는 그대로 행동하시는 건데 여러분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이 사실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라고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경쟁자나 동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마음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너무 동료한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신다든지 윗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험담을 하신다든지 뒷담화를 동료한테 하신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특히 초록분들 경우에는 오늘 대표적인 키워드에 이제 목소리에 매력이 있다라는 키워드들이 들어왔거든요. 일단 동물 카드에서도 허밍버드 카드가 나왔고 지금 완지의 시종에서도 트럼펫을 부는 주인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좀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다든지 혹은 이 목소리가 나와서 들어가는 곳, 이 청각의 능력이 뛰어나시다든지 약간 이런 오디오랑 관련된 재능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목소리나 청각 이런 쪽에 있는 능력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초록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특유의 여러분만의 음역대가 있어서 목소리 자체에 신뢰감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혹은 타고난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제 말로 표현을 잘하신다든지 외국어 능력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문학적인 감각이라든지 시적인 표현 이런 부분에 특화된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말하고 듣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거는 어떤 걸 외울 때도 노래처럼 음을 붙여서 기억한다든지 듣는 것을 기억으로 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은 앞으로 의도치 않게 여러 경험들을 거치실 텐데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듬어지실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생긴다든지 행사를 진행하고 주관한다든지 광고나 또 마케팅, 방송 분야, 예술 분야 좀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의 능력과 직감을 발휘하실 수 있거든요. 초록분들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가 일단은 남들이랑 좀 다르고 좀 유니크함이 있으세요. 이 허밍버드 카드 자체가 좀 다른 새들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소리가 있다. 독특한 창의성이 있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또 특히 이 완지 시종 카드의 트럼펫도 생각해보면 이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여러 악기들이랑 오케스트라처럼 합주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단독으로 솔로 연주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목소리를 통해서 접착체처럼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단독으로도 또 충분히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멀티플한 능력, 또 음악이나 예술로도 활용될 수 있는 여러분의 목소리의 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또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굳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고 또 질투심 나는 그런 동료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 사회는 때로 어떤 획일적인 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초록을 좀 험담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 초록은 너무 튄다. 목소리도 너무 튀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 정말 시샘이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이 가지신 이런 독특한 목소리의 매력이라든지 목소리의 힘 이런 부분은 뒤에 들어온 거꾸로 매달린 사람 이렇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질투심을 극복하고서라도 꼭 활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서 초록은 뭔가 초록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 안에 독특한 세계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력을 딱 목소리에서만 찾는다기보다 목소리의 근원지 이것까지도 사람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 아래에 이렇게 황제 카드까지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이 뭔가 사람들이 얘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중심이 있다 이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초록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결국엔 움직이지 않아. 소용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빠지라고 일부러 좀 함정을 파놓을 수도 있고, 또 뒷담화 하면서 약간 뒤통수 치려고 해도 뭔가 여러분은 상대방을 꿰뚫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게 실패할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되고, 초록은 뭔가 레벨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인상도 받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미지 자체가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황제 카드 앞에 컵의 왕이 있고 뒤에는 완제의 여왕까지 있거든요. 초록분들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만의 세계가 단단해지실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나 유행 같은 거 별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쪽으로 더 단단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아마 어른들이 있을 텐데,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처음에는 얘기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른들도 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초록한테는 먹히지가 않아. 약간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알아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을 때, 그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어른들이 생각할 거고, 어쩌면 누가 시켜서 일하면 초록한테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몰입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일, 내가 여기에서는 목소리를 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일,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 가지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또 깔끔히 마무리해야 돼, 이러한 면들이 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초록분들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세계가 단단해지고 또 보수 공사를 하게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깊은 생각, 내 인생에 대한 선택, 또 행동, 책임과 결과,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실 것 같아요. 누구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경향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자꾸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스스로 결정할 때 자꾸 결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초록분들 경우에는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보다는 좀 예전에 성공했던 거, 거기에 미련을 두게 되는,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방향도 볼 수 있어요. 이것저것 오지랖 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여러분을 점점 가로막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예리하고 좁고 깊은 지식으로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마지막에 완제의 여왕이 왔는데, 이 완제의 여왕은 많은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자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이해를 하니까 어떤 게 실패인지 어떤 게 성공인지 잘 알거든요. 이제 그럴 때 도전을 하기보다는 그냥 현재의 편한 상황에 좀 머무르게 될 수 있어요. 또 문제는 위에 칼 2번이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유보하는 방향, 그런 선택하게 되실 수 있고, 좀 안정지향적인 선택을 고수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안정지향적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독특한 목소리와 독특한 세계관, 그거는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물에 놀았을 때 더 잘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더 독특한 세계가 다듬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처럼 막 대할 거예요. 아,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약간 이렇게 경계하는 경쟁자들의 시선이 있고 거기서 좀 눌릴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에게 너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돼,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 경쟁자들이 너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유보하려고 만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너는 조금 더 도약할 수 있어,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초록분들의 모습은 동료들이 막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서, 아, 우리 그냥 쌓인 스트레스도 많은데 그냥 같이 뭐 야식도 시켜 먹고 그냥 놀자, 약간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도 떠올리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 좀 반짝이는 예술성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랑 붙어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을 붙잡아요. 이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요. 이런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방향 쪽으로 분출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이 남는 시간에, 뭐 저녁 시간 같은데 그렇게 여럿이 어울리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을 하신다든지, 여러분은 소리에 강하시니까 이런 소리를 활용한 취미를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혹은 여러분의 소리를 아주 깨끗하게 내보내기 위해서 오히려 명상을 하신다든지, 운동에 집중하신다든지, 혼자만의 시간에 목소리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들 하기를 추천해주고 있어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죽음 카드,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끝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도 단델리온 0번 카드, 이 바보 카드가 나왔는데 새로운 시작, 또 출발을 의미하고 있어요. 초록분들은 사람들이 잘 말해주지는 않지만 여러분만의 독특한 목소리와 또 독특한 세계관, 또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 다른 모양의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접착제가 되어서 잘 붙여주는 약간 미로찾기 같은 데에 특화된 분들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뻔한 미로에서 똑같은 답을 내리는 걸 편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주변에서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해. 이렇게 안주하기보다 조금 더 큰 지도를 펼쳐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큰 지도 안에, 큰 미로 안에 여러분을 좀 과감하게 몸을 던져보시는 것, 그것도 좋은 시기로 보여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런 인간관계보다는 조금 더 큰 물에서 좀 새로운 인력풀 안에서 노는 것이 바람직한 시기, 또 조만간 여러분은 좀 새로운 곳에서 환영받는 그런 시기도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오늘 로즈 2번 카드 그리고 다이아몬드 카드,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게 새로운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당신은 신의 아주 소중한 보석이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조만간 좀 새로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실 것 같거든요. 또 그걸 염두에 두고 남들이 몰래 질투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질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질투하게 되겠죠. 특히 여러분의 경쟁자들이요. 꼭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진정한 여러분의 반짝이는 매력, 이걸 드러내는 시기가 온다는 것. 경쟁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온다는 것. 그리고 그때는 정말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것. 이러한 점들 초록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미션에 꼭 도전해 보시고 목소리를 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란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읽어보면 여러분은 타고난 긍정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그 에너지를 받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요. 파란 분들의 카드를 보면 사랑스러움을 타고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또 발휘하기에는 쉽지 않은 좀 환경적인 요인들, 방해물들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타고난 매력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처음부터 이유 없이 질투한다거나 혹은 그게 너무 튄다고 생각해서 그거 바꿔라 라고 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너 그렇게 살면 힘들다 그냥 바꿔라 약간 이렇게 강압적으로 대했을 수 있고 또 혹은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 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재능을 보면서 여러분의 독특함이나 특별함, 이런 여러분만의 기운 이런 걸 좀 튀는 거라고 생각해서 압박감 주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셨을 때 그냥 대세를 따르자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셨던 좀 그런 여러분만의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매력을 좀 숨기고 계신 그런 면도 볼 수 있어요. 왼손잡이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다수인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로 살기 때문에 오른손 위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도 사실은 태어나기를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때 왼손을 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섞고 카드를 펼칠 때 사실 왼손잡이 분들이랑 같은 방향으로 섞고 펼쳐요. 근데 어린 시절에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제 오른손으로 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손잡이로 주로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카드를 섞는다거나 카드를 펼친다거나 약간 본능적인 일을 할 때 이제 왼손이 더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오른손잡이로 살아가는 게 실제로 너무 편리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왼손잡이로 사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죠.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에게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교정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약간 그런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제가 오른손으로 억지로 글씨 쓰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것처럼 파란 분들도 여러분의 에너지 또 특유의 사랑스러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변에서 눌리게 되는 그런 시점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먼저 들어온 완저 5번 카드를 보시면 고슴도치들이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자기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플라밍고한테는 이게 정말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그런 이미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타고난 좀 자유로운 영혼이실 수도 있고요. 현대의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생각들 여러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이고 좋은 것인데 사람들은 계속 아니야. 고슴도치 세상에서는 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좀 아웃사이더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내가 말을 말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혹은 제가 왼손잡이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안 그런 척 하자, 내가 오른손잡이인 척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걸로 결정하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보여요. 결국 파랑 분들은 첫 번째로 여러분의 장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 무언가에 의해서 좀 눌렸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이걸 강점으로 정말 활용하실 수 있어요. 기존에 여러분을 누르려던 세력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셨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여러분은 좀 날개를 펼쳐내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만주 5번 카드의 플라멩고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괜히 이 고슴도치들한테 와가지고 나도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럴 때는 아예 나랑 맞는 플라밍고 찾아서 떠나는 게 낫겠죠. 꼭 같은 종족인 플라밍고를 찾을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고슴도치가 아니라 새를 찾는다면 뭔가 나랑 얘기가 통하는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파랑분들은 사실 앞으로 첫인상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발휘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여러분은 좀 동성인 사람이나 동료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좀 이성으로 생각하고 로맨틱한 관계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쪽 사랑의 운으로 어필하기에 굉장히 타고난 감각이 있으세요. 뭔가 타고난 식스센스, 육감, 직감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 다음에는 컵 2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원래 또 첫 만남의 대명사예요. 내가 이제까지 전혀 만나지 않은 사람, 또 전혀 만나지 않았던 세계, 그런 걸 만났을 때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토끼랑 앨리스랑 만났거든요. 처음 나가자마자 내가 사람이랑 똑같은 종족을 만나지는 못할 수 있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 첫 만남에서 결정짓긴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첫 만남에 여러 번 시도를 거치다 보면 완즈 4번 카드, 나랑 맞는 사람 찾아가는 이런 운명 타고났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파랑분들은 타고난 운명 안에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첫 만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세상이 최고의 것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약간 보물섬을 찾아다니는 해적 같은 이미지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걸 여러 번 접했을 때 적응력도 점점 더 가다듬어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또 눈치도 굉장히 빠르시고 상황 판단력도 좋으시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내가 이런 포지션을 취해야겠다. 또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지금 이런 멘트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력 같은 거 가지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새로 만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당연히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믿게 돼요. 또 여러분의 스토리가 몰입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판매 이런 면에서 강점을 가지시게 될 텐데요. 손님이나 거래처 대할 때, 고객 대할 때는 딱 예의 있게 대하시고 또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인상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일하시게 되고 사람들이 당연히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사실 처음 만나는 관계 안에서의 계약의 운 이런 것도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일단 컵 2번 카드 아래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 내미는 컵, 처음 내미는 제안 여기 안에서도 외부 사람들은 이게 진짜 운명적인 사건인가 보다 이렇게 직감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첫인상을 보면서 상대방은 운명을 찾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여러분과 첫 만남을 정말 평생 기억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좀 첫 장면에서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기운과 대운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랑분들이 결혼을 하신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마 여러분한테 나는 너랑 처음 만났던 날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나는 너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할 줄 알았어. 이렇게 고백해오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은 누군가랑 처음 만날 때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파란 분들은 좀 신체적인 부분에도 장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첫인상에서도 좀 외적인 분위기, 이게 크게 영향을 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러버스 카드, 이제 여러분은 좀 도화살 차원에서도 분명히 강한 끌어당김, 또 로맨틱한 관계 안에서 첫인상의 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플라밍고가 이렇게 2번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도드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플라밍고는 좀 강조하는 힘이 있어요. 파란 분들은 그래서 외모에서도 딱 어떤 부위가 매력적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스스로 강조의 힘을 타고나셨거든요. 내가 오늘 눈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죽이고 눈만 딱 두각시킬 수 있는 방법 본능적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보이고요. 패션 센스도 있으셔서 타고난 체형이나 또 현재 가지고 계신 이미지 여기에 잘 어울리는 거 믹스 매치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패션에 좀 힘을 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톤 조절이나 색감, 질감 이런 거 조절도 당연히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첫인상에서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처음 만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실패가 없죠. 그럼 또 그걸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봤을 때 파랑은 아주 주변 사람들 이용하고 있어. 좀 이런 식으로 나쁜 소문 만들어서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을 찾아내, 소문의 근원지인 그 사람 막 찾아내서 막 굳이 묻고 따지고 잘잘못을 막 가리고 이런 거 좋지 않을 때도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봐야 그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입으로는 그냥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래놓고 또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고 뒷담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파란 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가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시는 것,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오늘 마지막 카드의 칼 6번 카드, 차라리 아니라고 생각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두고 떠나는 게 낫다. 어차피 당신은 첫인상이 좋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100%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적이 있고 또 아무리 유명한 또 아름다운 사람, 안티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맞춰주느라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건 없어야겠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방향으로 선택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맞춰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 가다 보면 나랑 맞는 사람 찾을 수 있다. 인간관계 안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흐른다면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오늘 마지막 카드 완즈 4번,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을 것이다. 만남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만남도 사실 수많은 첫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내가 믿어도 되겠다. 내가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보호하면서도 아낄 수 있는 진짜 내 사람들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운명을 타고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은 은과 같은 실버의 매력이 있다. 끈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은 원래 당연히 귀금속이니까 가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금이랑은 좀 달라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 노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귀찮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실버로 살지 않을래. 나는 은으로 살지 않고 그냥 돌처럼 살래. 다른 돌이랑 섞여서 살아갈래.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매력이 반짝이고 아쉬워요.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부터도 스스로를 갈고 닦으셔야 되고 나만의 본연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걸 잃지 않으셔야 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에 대한 끈기를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끈기 카드에서 보시면 나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든 나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가공하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닦아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또 오늘 크리스탈 카드에 보시면 58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당신을 스스로 빛나게 만들어라. 당신은 더 담대해져야 된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 카드에서도 황제 카드가 들어왔어요.
황제 카드는 제가 나올 때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다라고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왕은 작은 성을 다루는 그 정도의 사이즈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황제는 여러 왕을 거느리고 있고 여러 왕으로부터 세금도 걷어야 되고 또 아래에 있는 이런 제후국들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왕들이 내 자리를 넘보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내부에 적이 있는지 매 순간 살펴봐야 되고 또 동시에 바깥에서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 쳐내야 되는 좀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또 너무 두려울 것이 없는 게 이미 타고난 피에 황제의 기운이 있어요. 물론 내 주변에는 100% 나를 좋아하는 나한테 충성을 베푸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 수 있죠. 간신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호시탐탐 해치려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타고난 매력도 있고 이제까지는 눌렸을 수 있지만 또 주변에서 시기 질투 당하느라 획일화된 사회에 적응하느라 좀 여러분이 스스로 누르고 계셨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좀 새로운 사람들이랑 좀 새로운 케미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면을 더 갈고 닦으시고 여러분의 은빛 매력이 있으니까 그걸 더 빛나게 다듬으시고 항상 관리하시고요. 새로운 사람과 여러 번의 멋진 장면을 만들어가면서 진짜 내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 오셨을 때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읽어보면 아마 빨간 분들은 좀 멀티태스킹 능력이 정말 뛰어나실 것 같은데요. 여러 일을 동시에 하시면서 눈과 귀가 모두 열려있는 좀 민첩하고 적응력도 뛰어난 분들, 손도 빠른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빨간 분들의 이미지를 보면 약간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이미지 그런 것도 떠오르거든요. 실제로 몸을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나는 몸이 좀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너무 많이 소진해서 지금은 좀 쉬고 계신 상황? 지금은 약간 스위치를 꺼놓으신 상황일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 분들은 내가 지금 스위치를 켜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힘이 있으시거든요. 적응력도 좋으시기 때문에 내가 일단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또 물러서지 않아요.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번복하는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쿨하시죠. 오늘 동전 5번, 또 벌 카드, 여황제 컵 8번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약간 좀 화산 같은 면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화산은 폭발하기 직전까지는 아주 마그마가 산 깊숙이 숨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티가 안 나요. 물론 요즘에야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화산이 언제 터지는지 조사를 하고 알지만 또 그런 지식이 없다면 화산이 언제 터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어느 날 한번 화산이 터지기 시작하면 마그마가 완전 장난 아니거든요. 없던 섬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있던 섬이 아예 화산재로 다 덮여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약간 그런 이미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이미지를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가족한테는 평소에 진짜 헌신적이고 잘 참아주시고 그러는데 어느 선을 넘으면 완전 뒤도 안 돌아본다든지 또 몇 번 권고를 했는데 선을 넘는다. 그럼 진짜 끝. 약간 이렇게 장미칼처럼 썰어내시는 좀 이런 이미지로도 볼 수 있고요. 연인 관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는 내가 희생하자, 내가 참자, 3번은 참자, 약간 이런 면이 있는데 그 임계점을 하나 넘어버리면 물이 확 끓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다시 액체로 되돌아갈 수 없는 이런 것처럼 좀 단호한 성향 그런 것도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동전 5번 카드, 이 카드는 고난을 참아내는 과정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여황제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인내하고 베풀어주고 품어주기도 해요. 또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황제가 눈빛이 굉장히 매섭거든요. 지금 집이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정신없는 집을 지금 참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또 벌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동분서주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역할도 많고 바쁘고 또 꽃도 한 군데 들르면 안 되고 여기저기 다 가야 되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여황제 뒤에 집이 정신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여황제가 눈빛만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나중엔 행동으로 딱 옮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아래 들어온 컵 8번 카드, 이렇게 쌓아둔 컵을 두고 뒤로 하고 떠난다. 아예 싹 잘라낸다. 내 갈 길 간다. 좀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 위에 이 동전 5번 카드에서도 독립이란 단어가 있어요. 홀로 있기, 떨어져 나온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딱 끈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빨간 분들을 두고 사람들이 속으로는 빨강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지금은 뭐 시키는 일도 하고 있고 주어진 대로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거 찾으면 훌훌 던지고 떠날 거야. 주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인식을 여러 번 두고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붙잡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을 두고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동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질투날 수밖에 없어요. 저런 이미지 좀 부럽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무 때나 화산이 폭발하진 않거든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탁 터뜨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나 인식이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마 빨간 분들은 조직 안에서 뭔가 정의로운 일이라든지 뭔가 총대매야 되는 일, 이런 일을 맡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또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감당도 안 되는데 여러분을 보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오늘 여러분 카드들을 보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딱 끊어내는 거. 이제 그게 뭐 단지 정의로움이나 뭐 관계나 조직 이런 데만 펼쳐지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사고관이나 행동 방식 이런 거랑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빨간 분들은 뭐 중독적인 취미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행동 같은 거 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스스로 좀 절제하려고 하고 자제하려는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뭐 유흥 같은 거 어느 정도 하실 수는 있어도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건강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 100% 클린한 식단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건강에 대해서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는다고 해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옳지는 않은데 자주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스스로 좀 채찍질하는 그런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고방식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시거든요. 나는 오늘만 살겠어. 내일은 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좀 장기적이고요. 스스로 절제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좀 이런 차원의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야망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 오늘 카레 시종이랑 완즈 2번까지는 다 내가 지금보다 더 발전돼야 된다. 나는 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동력이 있는 거, 야망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빨강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 나는 같이 있고 싶다. 같이 일하고 싶다. 협력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좀 평등하고 또 민주적인 사고방식이나 뭔가 건전하고 건강한 소통 방식 이런 거 추구하시거든요. 대부분 정말 솔직하고 소탈하게 사람들한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산이 원래 거의 뭐 100년에 한 번 터질까 말까 이런 것처럼 평소에는 굉장히 평온하지만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이런 이미지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사실은 화라산에 속하지만 거기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고 또 여행도 가고 백록담에 올라가기도 하고 등산도 하잖아요. 뭔가 한라산에 가까이 가면 건강해지는 것 같고 좋은 기운도 받고 이 제주도의 원천인 한라산처럼 이제 여러분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 함께 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으시거든요. 물론 사실 화라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터질 수 있죠. 이 제주도의 한라산 같은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다른 마그마 입장에서도 당연히 한라산은 원래 경계 대상이 돼요. 나도 내가 빨강처럼 뭔가 결정적인 한 방에 터뜨리고 싶어. 나도 확 주목받고 싶어. 나도 좀 쿨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나도 좀 장밀칼 같은 이미지 갖고 싶어. 근데 나는 그 정도의 마그마가 있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화라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질투의 대상이 되겠죠. 또 한라산을 시기하는 또 다른 존재, 아마 다른 관광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또 시기하게 될 거예요. 이 한라산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람들이 제주도에 너무 많이 가게 되고 한라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럼 다른 관광지 입장에서는 나도 한라산이 내 집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장사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돋보이는 거는 언제나 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빨간 분들한테는 적이 또 곳곳에 숨어 있을 것이고, 근데 막상 열어보니 폭발하면 막 도망가게 급급할 거예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막상 여러분은 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한라산 입장에서도 자기가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까 자기 장점, 자기 존재감 잘 모를 수 있죠.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면 빨간 분들은 좀 남다른 눈빛이 매력이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이 동전 3번 카드에서 3명이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토론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 보면 아주 눈빛이 살아있어요.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있고요. 이건 눈빛만 봐도 이들의 열정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왕제 카드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눈빛에 굉장히 힘이 있고요. 또 벌도 수많은 혼눈이 있어서 그 혼눈이 겹쳐서 겹눈이 돼요. 사실 벌은 또 색깔을 보는 감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자외선이랑 가시광선 구별해낼 정도라고 하거든요. 특히 벌은 꽃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꿀이 있는 부분이랑 꿀이 없는 부분을 구별해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빨간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화산 같은 매력, 그게 사람들을 압도하는 게 첫 번째 장점, 또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다른 장점은 여러분의 시각적 능력, 분별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눈치도 굉장히 빠를 것이고요. 또 사람 구별하는 거, 사람 볼 줄 아는 눈 이런 것도 타고난 면이 분명히 있으세요. 아직까지 발휘하지 않으신 빨간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나는 시각적인 능력이 있어. 특히 나는 사람들의 장단점 같은 거 잘 캐치할 수 있어. 내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판단할 수 있어. 나는 나한테 꿀인지 아닌지 이런 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 이런 자신감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조언 카드들을 보면 빨간 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기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보여요. 이거는 화산이기 때문에 이제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마그마가 만약에 아무 반응도 없고 아예 굳어져 있으면 그건 활화산이 아니에요. 마그마가 굳으면 그냥 돌이 되니까요. 그래서 빨간 분들 중에 나는 감정 기복을 좀 다스리기 어려운 것 같다. 혹은 내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내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마그마가 또 분출이 안 되고 계속 꾹꾹 눌려만 있다 보면 안에 압력이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당신은 일단 가장 먼저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토파즈 카드를 보시면 억눌린 분노가 있다. 근데 그 분노를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다. 왜냐면 지금 그 분노가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그마가 너무너무 압력이 강해지면 결국 화산이 터지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한라산이 활동을 시작해서 용암이 솟구친다면 정말 큰 자연재난이 되겠죠.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한라산이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휴화산 이렇게 돼서 지금처럼 평화롭게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감정 조절하고 참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이제까지 잘 참았잖아. 우리 행복했잖아. 이렇게요. 근데 사실 사람들도 다 속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터지면 얼마나 무서운지요. 또 그런 면들을 여러분의 적들은 두려워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의 평화가 부럽기도 해요. 또 터지면 터지는 대로 위협이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한라산 입장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겠죠. 일단은 내 안에 있는 마그마를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할 거예요. 천천히 작은 마그마부터 조금씩 세상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물이랑 가까운 쪽에 있는 마그마가 있을 거거든요. 그쪽에 오히려 힘을 주고 압력을 주면서 서서히 이 땅의 에너지가 온천으로 갈 수 있게 또 조화롭게 압력을 내보낼 수 있게 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하고요. 혹은 아예 마그마의 영역을 바닷가 쪽으로 서서히 넓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안전하게 내 압력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제주도의 평화를 지키고 그러면서 제주도의 크기도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빨간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을 잘 조절하시는 것, 이 마지막 절제 카드에 보시면 그만큼 단순한 것에 집중하자. 명상을 하고 나의 존재를 다시 돌아보자.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평화, 그것이 있다.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메시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또 분명히 여러분은 마그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도 있으세요.
특히 사람 구별하는 능력까지 있으시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그마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내보내는 또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 오늘 들어온 용기 카드를 보시면 나는 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자신감을 사용하고 두려움을 직면하기 위해서 내면의 힘을 찾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은 내면의 힘, 내면의 마그마가 있으세요. 근데 왜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내 앞길을 모르겠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민되실 수 있고, 내가 이 마그마 어떻게 터뜨려야 될지 모르겠어.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이렇게 고민될 때마다 마그마의 힘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두려울 게 없어. 사실 언제든 불이 될 수 있고 언제든 터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지금 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나는 내 주변에 끌어당겨지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면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어. 잘 구별해보면 내 주변에 나랑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나랑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 나는 그 사람들이랑 성장하고 정착할 거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야망이 있어. 이렇게 큰 꿈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정말 여러분이랑 붙어있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적과 동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벌의 겹눈이 있으니까 벌의 겹눈으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보라 고르신 분들,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보라분들의 특징들, 또 타인의 시선에서 어떤 장점이 보이고 어떻게 질투를 만들어내는지 읽어봤는데요. 보라분들의 카드를 보면 정말 독보적인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은 살면서 시샘과 질투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근데 그 중에서 가지고 싶은 것, 그런 게 있다면 일단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겠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라면 나랑 다른 것이다 라고 쿨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건 뺏으려고 하고 또 뺏지 못하면 그걸 깎아버려서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렇게라도 생각한다면 자기가 더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 보라분들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 그런 인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카드들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하고 좀 독보적인 유니크함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파도에 막 부딪히게 되고 둥글둥글해지고 그러면서 고유한 여러분만의 모습을 잃어갈 수 있다. 이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도 포기해야 되고 좀 둥글둥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고 좀 수그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보라분들의 카드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여러분의 능력을 좀 깎아내렸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활용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윗사람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을 시샘하고 약간 어느 날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황에 휩쓸려 갔을 수도 있고 뒷담화에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 또 똘똘하고 빠릿빠릿하다 이런 평가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로 보이거든요. 사실 보라분들은 어느 조직에 가나 적응력도 굉장히 뛰어나실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의 표정도 잘 읽을 수 있고 감정에 굉장히 섬세한 변화 캐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주변의 공기를 온도계나 습도계처럼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면들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당연히 여러분처럼 적응력이 좋은 사람, 일 빨리 배우고 센스 있는 사람, 좀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사람, 학습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 정말 잘 키우면 크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윗사람들은 직감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맡으실 수 있고요. 모임에서도 뭔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총대 매는 상황도 보이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다 여러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기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 완즈 10번 카드에 칼 3번이 들어왔거든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헌신하느라 여러분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을 수 있고요.
동료들이 여러 번 몰래 뒷담화했을 수 있고, 보라는 뭔가 자기가 원해서 저렇게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궁지에 그렇게 몰려갔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런 조합이 들어왔다는 건 또 여러분이 사람들의 일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 헌신적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완즈 10번 카드 주인공이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이 바구니가 진짜 엄청 크거든요. 바구니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이 그릇이 크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그릇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넣어줘 저거 넣어줘 자꾸 말하게 되는 그런 윗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릇이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자기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서 시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의도랑 상관없이 상처를 준다든지 여러분의 헌신을 또 당연하게 여긴다든지 이런 면도 있거든요. 이 칼 3번 카드도 보시면 문을 열어두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이 문은, 방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막 헤집고 간 사람, 여러분을 두고 갑자기 들어와서 이유 없이 모함한다든지 따돌림한다든지, 특히 이 카드는 좀 여러분을 부적응자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함했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가 이상한 거야. 약간 이렇게 가스라이팅 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라분들한테는 마음에 이렇게 칼 4번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사람들이 순수하진 않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를 보호해야겠구나. 진짜 속마음은 여러분이 좀 드러내지 않는다든지, 혹은 여러분은 좀 드러내기 어려운 가정사를 가지고 계신다든지 슬픔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근데 사람들은 막상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어쩔 수 없이 이러다 보니까 일이나 배움, 학습, 자기개발, 마음수양 이런 데에 몰입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또 어쩌면 일찍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분들이실 수 있고요. 인간관계를 두고 조금 중심을 잡고 객관적인 생각 가지게 되고, 또 타인한테 별로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서는 거에 대한 의지 이런 거 키워오셨을 수 있어요. 이 동전 8번 카드는 대표적으로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드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성실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지금 이 카드의 주인공도 사람들이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혼자 외로움을 자처한 상태의 학자예요. 그 학자 카드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혼자서 몰입하고 있는 무언가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취미라든지 공부라든지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는 것, 여러분의 일을 조금 묵묵히 하는 것, 꾸며대는 말은 조금 줄이게 되는 그런 캐릭터 가지시게 되거든요. 결국 보라분들은 일단 타고난 그릇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겨지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피로감도 오고 시샘도 오고 동시에 오게 되는 그런 운명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겠죠. 육체적으로 고된 날들 다시 정서에 영향을 주고요. 하지만 오늘 대표 카드를 보시면 컵 10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결국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날들 점점 만들어 가시게 될 거예요. 특히 처음에 이 완즈 10번 카드에 여러분 그릇이 볏집단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헐거웠겠죠. 이제 점점 단단한 그릇이 되어간다.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보라분들은 어떤 조직 안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어떤 관리자나 어떤 리더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으세요. 그런 운명을 향해서 가는 길, 이건 누구나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죠. 또 그 길을 걷는 사람 입장에선 또 마냥 행복하고 탄탄대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리더라는 거는 여러 각자 사람들의 사정을 다 들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단점도 받아주고 강점은 극대화해야 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조직의 혁신도 가져와야 되고 정말 사실 리더 자체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특히 보라분들은 이제 운명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실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윗사람들이 일을 많이 시켜서 그냥 바구니에 일이 넘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점점 더 주변 동료, 경쟁자 이런 걸 신경 쓰셔야 되고 또 아랫사람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떠날 사람들이고 결국 내가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 경쟁자, 내 동료,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아랫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라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아랫사람들한테 덕을 베푸는 좀 그런 상황에 놓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 좀 장점이 있는 인재들도 찾아야 되고 나랑 맞는 사람도 알아봐야 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부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 나랑 딱 붙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안목들도 점점 키워가시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좀 공정하게 사람들도 대하게 되시고 정치적으로 휩쓸지 않게 되고 내 중심을 잡아야 돼.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의 사람을 알아보시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마지막에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이 동전 2번 카드에서 이 앨리스가 플라밍고를 정말 뚫어져라 보고 있거든요. 이 플라밍고가 나의 부하가 될 수 있는지, 나의 적이 되는 건 아니지. 이 뒤에 플라밍고가 되게 많은데 이 여러 플라밍고랑 비교해보면서 계속 생각해보는 거죠. 이렇게 보라분들은 앞으로 누가 나를 정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칭찬하는 사람이지, 혹은 몰래 질투하면서 나를 시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는지 조만간 어떤 시험의 과정에 들어서게 될 것 같다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아래 동전 6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운명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올 거고요. 여러분의 시간이나 노력이나 재능이나 능력 이런 거 나눠줘야 되는 그런 사명에 놓이게 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벌려서 자기한테 눈길을 달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주인공이 눈을 감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사롭게 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공정하게 판단하겠어, 이런 의지를 보여줘요. 이렇게 보라분들은 여러분의 단단한 중심을 일단 지금부터 만드시고 이 저울을 만드신 다음에 내가 누구랑 같이 갈지, 어떻게 나의 시간과 열정을 어떤 관계에 투자할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조만간 결정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라분들 설명해주는 카드들을 타인의 시선에서 또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좀 범법할 수 없는 포스, 그런 결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마 조직에서도 여러분을 크게 될 사람이라고 이미 보고 있을 거예요. 아, 나중에 보라는 좀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러실 거라 이제 윗사람의 입장에서도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동료들은 은연중에 여러분의 능력을 두고 또 뒷담화할 수밖에 없고,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보라의 줄을 타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도 하게 될 거예요. 아직 학생이신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 다른 사람들이 몰래 질투하는 장점은 잠재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은 미래가 유망하세요.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운명의 리더십이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은 당연히 여러분의 에너지를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열린 결말의 큰 사람. 나중에 보라분의 미래가 기대되는데 그 이익을 나도 맛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그걸 활용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보라 앞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사실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칼자루를 쥐게 될 건데 그걸 보면서 내가 잘려나갈지 아니면 그 칼을 내가 등에 업을지 그걸 지금 판단해야 되거든요. 경쟁자 입장에선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길을 그냥 방해하고 싶겠죠. 그 잠재력을 꺾어서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조언 카드들은 여러분은 그렇게 경쟁자들이 막 시샘하고 뒷담화하고 질투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유니콘의 뿔, 이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적이 많다라는 거는 어쩌면 내가 내 마음만 잘 단속하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잘 서 있기만 하면 그러면 이길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면 사람들이 나를 꺾으려고 하나. 약간 여러분이 이렇게 상황을 즐기는 마음도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행복이라는 카드. 행복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거기서 행복이 온다. 라고 적혀 있어요. 청렴결벽한 사람, 올바른 신념을 가진 리더. 당연히 적이 많겠죠.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이 없다면 그럼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는 선도 의미가 없을 거고요. 범죄가 만약에 전혀 없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안전에 대한 의미도 완전히 다를 거예요. 또 오늘 오렌지 2번 카드 그리고 크리스탈 카드에서도 영혼의 보호 이렇게 적힌 게 들어온 걸 보면 여러분은 지금은 사람들의 시샘, 뒷담화, 또 의도된 비난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천사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하고 그 에너지, 영혼, 몸 모두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보라분들은 좀 정화의 기운, 깨끗한 마음 상태 유지하기, 부정적인 에너지는 불태워서 제거하기, 청소하기, 환기하기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평생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게 없다면 긍정적인 게 얼마나 필요한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앞으로 걸림돌 당연히 있겠죠. 사람들의 질투나 모함 이런 거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 그래 내가 참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참 시샘이 많다. 나를 또 모함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중심을 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에게는 좀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신체적인 부분 안에서도 좀 도드라지는 매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보이는 이미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공간에 딱 들어오시면 좀 공기를 바꾸게 되는 좀 환기의 에너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이 들어오면 그 공간의 정체성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마 노랑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시면 이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여러분을 보게 될 수 있거든요. 시선을 잡아당기는 매력이 있으세요. 몸이 움직일 때마다 약간 아우라가 느껴지고 이 공기 안에 진동이 생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은 신체적인 매력이 확실히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1대1로 여러분을 만나면 제가 좀 압도당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카드들이 말해주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시각적으로 풍겨지는 에너지, 이미지 이게 좀 남다르다라는 모습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좀 체구가 작은 편이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이런 에너지는 사실 체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운에서 오는 거거든요. 체구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나는 신체적인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두뇌가 뛰어나신다든지 가슴에서 생각하는 것이 머리로 올라와서 한번 정화되어서 나오는 말 여기서도 강한 에너지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단단한 코어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에 아주 응축된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외모로 발현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의 힘, 기운으로 드러나서 에너지 자체가 강한 그런 분들로 보여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좀 공통적으로 노랑분들은 좀 공간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좀 아우라가 있으시고요. 당연히 그 아우라를 두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질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실제로도 노랑분들 중에서 너는 뭔가 아우라가 있어, 너는 포스가 있어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공기의 흐름을 바꾼다라는 거는 이 공기를 타고 흘러가는 소통 이런 말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설득을 굉장히 잘하신다든지 좀 상담에 특화되신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주변 친구들 얘기 잘 들어주시고 또 뭔가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아 너랑 얘기하면 뭔가 후련해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특히 노랑분들은 뭔가 말로 설명하기엔 좀 어려운 독보적인 매력이 있으시다고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을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에너지는 항상 정반합의 흐름을 추구하거든요. 너무 튀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제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음이 강하고 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작은 양들이 모여서 자기 부족한 걸 쏙쏙 채워주기를 원하지 뭔가 하나의 커다란 양의 주체가 오면 자기 음이 위축될까 봐 거리를 두거든요. 또 자기랑 너무 비슷한 음이 강해지면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원리를 조금 예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보통 애매하게 괜찮은 사람을 두고 싶어 하거든요. 국어를 한 70점 맞는 사람 1명, 수학 70점 맞는 사람 1명, 영어 70점 맞는 사람 1명 이렇게 3명을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이 3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모였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국영수 다 80점 받아요.
그럼 지금 새로운 사람이 돋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새로 들어온 국영수 80점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국어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국어 70점짜리한테 시키면 되고, 그러면 70 정도의 일을 해올 거예요. 그럼 자기는 마무리만 하면 돼요. 그리고 70점인 사람이 내가 80점이니까 나를 믿어줄 거고 나를 의지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은연중에 약간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자기가 각자 다른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 하고, 그거 안에서 내가 리더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임이 있을 때까지는 잘 안 보였는데, 여기 안에서 국영수가 아니라 전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분야, 뭔가 딥러닝, AI, 자율주행 이런 식의 새로운 학문의 100점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은 약간 모든 걸 통달하고 새로운 세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죠. 약간 중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과정을 끝내고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시선이 교수님한테 가게 되죠. 저 교수님은 누구지? 우린 중학생인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드니까 처음에 눈길이 확 가죠. 근데 여러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왠지 이 교수님은 너무 튀어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말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좀 그 정도의 아우라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히려 배제하고 챙겨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영어 70점 받은 사람이 슬쩍 교수님한테 와서 영어로 된 어떤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물어보러 오고 싶을 거예요. 아까 있었던 국영수 80점짜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랑분들은 여럿이 있을 때보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훨씬 더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 하거든요.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매력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아까 있었던 국영수 80점짜리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을 두고 시샘하게 되고, 또 한 명 한 명 다 여러분을 차지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싶었다가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약간 이런 건 피할 수 없겠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단단한 문에 들어오는 왕의 소식, 이 공간 안에 새로운 메시지를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편지 안을 열어보니까 칼의 기사가 있는 거예요. 칼은 원래 공기를 가르는 힘이 있고 또 기사 자체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방 안에서 여유롭게 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이 갑자기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열어보니까 칼의 기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시선이 가고 여러분이 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칼의 기사를 봤더니 앞에는 사냥카드, 뒤에는 완주 6번까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흔들리지 않는 코어에 힘이 있으시거든요. 딱 펼쳐보니까 여러분의 첫인상이 뭔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좀 내공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미지 보여주고 계실 수 있고요. 첫인상이 서글서글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랑은 저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일단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내공을 알아본 사람? 그러면 여러분한테 뭔가 1대1로 말하고 싶다, 좀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약간 자석 같은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완즈 8번처럼 둘만 따로 떨어져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갖게 될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약간 여러분을 두고 소유욕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을 누구나 소유할 수는 없고, 또 여러분을 소유한다고 해도 온전히 여러분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냥 그저 1대1로 얘기하면서도 뭔가 노랑이랑 하는 얘기를 내가 계속 지키고 싶은데, 내가 평생 계속 노랑이랑 같이 있을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 가지게 될 거예요. 또 문제는 이렇게 1대1로 누군가랑 대화를 하면 제3자가 또 와서 여러분을 시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은 그냥 존재감 자체가 질투의 대상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좀 외로운 날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 은둔자 카드랑 별 카드, 사냥 카드 다 혼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뜻이 있어요. 내 중심이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 외로움을 선택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노랑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진이 너무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참여하는 대화나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내 꿈이 있는 걸까?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보기만 하지 나를 막상 이끌어주진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방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랑분들의 카드를 보면 남다른 존재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하고 또 질투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상 여러분 마음에는 좀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겠다, 방향을 모르겠다, 나도 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공허한 마음, 삶의 리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한테 와서 자기 듣고 싶은 얘기, 자기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조언해달라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막상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이나 도움을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카드들이 노랑분들은 존재감 때문에 질투를 유발하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들어온 이 별 카드는 이 꿈과 이상향을 말하고요. 좀 아스라이 보이는 뭔가 별 같은 목표, 이게 있는데 막상 잡을 수 없는 것 같고 이룰 수 없는 것 같다, 그런 불안감을 표현하는 뜻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막상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굉장히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언덕이라고 느꼈던 곳, 여기 이제 산 꼭대기에 오르게 되실 거예요. 어떤 큰 깨달음도 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랑분들은 이 존재감 때문에 빛이 있는데 그걸 세상을 계속 주느라 좀 소진하고 막상 여러분이 좀 기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아요. 그래놓고 내 빛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활용하려고 하고 다 자기 이익대로만 점유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좀 어두운 숲에 모닥불이 하나가 피어있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의 존재감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닥불 앞으로 자꾸 모여들어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숲속엔 모닥불 외에는 빛이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모여든 사람들이 다 모닥불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자기 텐트로 가져갈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모닥불에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 하나 내가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 한 명이 먼저 가져가면 나도 바로 가져가야지, 약간 계속 눈치만 봐요. 그럼 모닥불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불을 나눠줘야 되지? 이러다가 내가 다 갈기갈기 찢혀서 내가 뭐 존재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모닥불이 바로 여러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의 존재감은 알아요. 그러면서 각자 뺏어서 가져가고 싶어하고 자기가 독점하고 싶어하고요. 또 한편으로 어두운 숲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빨리 여러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모닥불이 없으면 인간들도 갈 텐데, 우리도 조용하게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혹은 뭐 반딧불이나 다른 빛 입장에서는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저 모닥불 때문에 안 되겠다, 모닥불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이 모닥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숲 안에 있는 혼자 있는 모닥불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늘인 우리가 계속 빛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다. 사실 당신은 모닥불이 아니라 스스로 빛과 열을 내고 있다. 당신은 태양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여러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같은 그런 자기 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빛과 열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이 오늘 조언 카드들은 이 당신의 숙명을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닥불이 아니라 태양이라고요. 그리고 태양은 어차피 빛을 내도 몇십억 년 정도 계속 더 살 수 있고요. 어차피 태양 없으면, 나 없으면 행성들은 다 튕겨서 나갈 거예요. 잠깐 나한테 가까이 와서 열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봐야 내 열을 은혜처럼 그냥 받고 다시 또 자기 궤도 따라서 멀어질 거예요. 또 때가 되면 다시 가까이 오겠죠. 당신의 삶에서 관점을 바꿔라. 모든 것 안에서 선한 것을 인식하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러브카드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단지 나무에서 붙어서 자란 사과, 그런 열매로서의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카드에서 사과의 의미는 천국이에요.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선악과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때부터 사과는 천국을 상징했어요. 이 존재 자체로 하늘을 대표했거든요. 노랑분들은 지금부터 그냥 사람들이 나 시기해봐야 소용없어, 내 존재감 뭐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의 사랑과 지혜를 사람들한테 주셔도 돼요. 특히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이 좀 힐링의 에너지를 타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내보내는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에너지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보면서 중학생들이 교수님 보면서 시기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럴 때 교수님 입장에서는 중학생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학생이 알려달라고 하는 건 좀 알려줘도 되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랑 무관하게 내 갈 길 가야 돼, 약간 단단한 다짐도 필요한 시기로 보여요. 사냥이 있는데 이 사냥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산의 주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여러분의 길을 걸어오셨고 이제 곧 정상에 서게 되실 거거든요. 하늘은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라. 당신이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너무 스스로를 외롭게 두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만의 그 존재감 더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꼭 잡으시고 그 이후로는 사랑을 조금 더 실컷 표현하고 또 받아들이는 힐링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삶을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